중일 갈등이 진영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적대학원 교수,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일 관계가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중국이 전방위적인 보복에 나섰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일본산 사지 말자 불매운동까지 시작됐습니다. 중국 현지 분위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最近这2天比之前少了点。抵制日本所有的衣服。你买的越多，他们的军力就越好。如果你进过来，要不人家不要。那你搞过来卖不掉。 구자홍 부장님, 중국 내부의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뭐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이 반일 감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거 2016년이었죠. 우리나라가 이 사드를 배치한 이후에 우리나라 그 유통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저런 이제 비슷한 했던 모습이 좀 떠오를 정도로 지금 중국 내에서 이 반일 감정이 상당히 좀 격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진핑 3기가 출연하면서 이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중국을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의 중국이 사실상 이제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인데 그 이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만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일본의 존립의 위기로 대응하겠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영린을 건드린 이 꼴이 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이 감정적인 이 반응이 저렇게 좀 격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의 구룡 외교다 이런 영상도 퍼지고 일본 총리 이름에 독자를 넣어서 부르고 지금 다오이다오를 중국 땅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양국 간의 갈등이 국민들 사이에 어떤 그런 반감으로까지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영사가 마치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 것처럼 일본의 영사가 중국의 영사에게 고개를 숙인 것처럼 또 오도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오도했다라고 이 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오의 부속 도사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하면서 일본과 과거로부터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런 지역 분쟁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중국에서 먼저 마치 일본의 공무원이 중국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처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만 일본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통역이 옆에 배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고개를 숙인 부분이 마치 사과를 위한 제스처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런 또 격가지식의 분쟁,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구 부장님 그런데 제로 판다라는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이게 뭔가요? 중국의 이제 외교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전랑 외교라고 해서 늑대처럼 이렇게 달려들어서 싸우는 외교도 있지만 사실상 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판다를 대여해 줌으로써 중국과 우호적인 나라에서는 중국에만 서식하고 있는 이 판다를 볼 수 있게 대여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6마리가 있다가 4마리가 반환이 됐고 내년 2월에 2마리가 반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판다는 중국에서 대여도 해주지만 외국에서 판다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4살 즈음이 되면 다시 중국 본토로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푸바오도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푸바오가 4살 즈음에 중국으로 반환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에도 이 중국 자이언트 판다가 2마리가 있는데 내년 2월이 지금 반환 시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환을 하게 되면 다른 판다를 대여한다. 이런 후속 조치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측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일 갈등이 심화되면 일본에는 판다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중국의 판다 외교가 내년 2월이면 어떻게 드러낼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중국은 일본 제품도 사지 말자, 일본 여행도 가지 말자, 이제 판다도 안 보내겠다 이러고 있고 일본 외무성도 중국이 거짓말로 일본 여행 막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사실은 이거는 이제 표면상 드러나는 것들이고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예상을 못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리고 사실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공식적으로 시정연설을 하거나 그런 데서 나온 말이 아니고 이 예산위원회에서 얘기하다가 이제 점점점 얘기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중국 군함이 나서서 해상 봉쇄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거는 일본의 위기와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군사적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예. 이게. 근데 이제 중국은 찬스를 잡은 거죠. 그거를 딱 띄어서 특히 그 대만 문제는 중국의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영린이잖아요. 예. 타이완은 중국의 분할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고 대만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총리가 대만 유사 위기 이퀄 대만 유사 위기, 일본의 유사 위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이거는 일본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번에 이거를 잘 소위 향후에 그 다카이치 총리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다 아시다시피 이 소위 보수 우익의 지원을 받고 있고 작은 아베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소다로가 지원하고 있고 유시네랑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선 일본을 확실하게 대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아시다시피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 경주에서 뭐 한일 정상회담도 하고 중일도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2박 3일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미국의 편을 다 들어줬단 말이죠. 예. 관세든 뭐 방위비든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향후에 미국과 같이 가겠다라는 분명한 이 소위 선언을 한 건데 그거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일본은 기꺼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센터가 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중국을 겨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도 견제하는 이런 거에 들어있어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지금 개인 인기는 되게 높은데 자민당 지지율이 별로 안 높잖아요. 이걸 예. 빨리 끌어올려야 의회 해산을 하고 이제 소위 지금 여소야대를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고 또 며칠 전에 나 우리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와서 다시 철회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은 중국과 달리 조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이제 사나이 총리 자체는 지지도가 높은데 자민당이 낮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반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쓸 카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하. 쓸 카드가 많지가 않은 게 일본은 중국이 제1 수입국이에요. 예. 중국에서 물건을 제일 많이 수입을 하고 제2위 수출국이에요. 예. 그리고 이 공급망 연계가 굉장히 깊숙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중국 측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뭐 여행객이라든가 이런 여행자재, 유학자재 이런 것들은 일본인을 필요로 하는 중국이 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일본이 필요로 하는 중국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카드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는 물론이고 일본 정부 입장은 그거는 기존에 원래 우리의 방침이었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우리를 몰아붙이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일본 내 정부의 시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도자라는 거는 그래서 그 언사가 굉장히 예. 중요하잖아요. 일본 총리가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 일본 총리가 그 말을 뭐 전략적으로 계산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한 건데 중국이 교수님 표현에 따르면 찬스를 잡은 거다. 네네. 그래서 강경한 태도로 가고 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중국이 얻는 건 뭡니까? 중국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전체적으로 미일 공조가 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확실하게 쓰이고 있고 그렇다면은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어를 해야겠다라는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민족주의를 자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거든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중일 삼국은 정말 민족주의의 그렇죠.
금은 동메달입니다. 누가 금메달일지 모르지만 그만큼 특히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심 이익이라고 주권 이익이라고 강조하는 타이완을 놓고 저게 어떤 그 도마 위에 올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중국 지도자의 덕목으로서는 아주 안 좋은 그 결핍 사유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추후에 물러남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네. 사실 이 모든 갈등의 시작점은 대만입니다. 중국이 일본 제재를 발표하자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스시를 먹으면서 일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그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都吃些什么呢？也许现在是吃日本料理的好时候了。的日本玉子烧充分展现出台日坚固的友谊。 네, 보시면은 이제 2분할로 저희가 해놨는데 사실 이번 스시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과거 2021년에 아베 전 총리가 파인애플을 들고 있었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당시에 중국이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 조치하자 아베 총리가 대만산 파인애플을 들고 이렇게 광고를 한 모습인데요. 대만으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얘기하면서 대만과의 어떤 병합, 통일을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나라와 협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중국과 일본이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대만으로서는 자연스럽게 중국보다는 일본과 가까운 제스처를 좀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교를 말로 하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 시청각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저렇게 음식까지 동원해서 내가 일본 음식을 즐겨 먹는다. 대만은 일본과 가깝다라는 것을 저렇게 음식을 통해서 전 세계에 메시지를 좀 발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음식을 들고 나온 게 대만 총통뿐 아니고요. 주일 미국 대사도 일본산 가리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본산 가리비 사시미 주문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대만 뭐 이런 나라들뿐 아니라 지금 이게 진영 싸움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 분석이 나오는데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日方如果真心想发展中日战略互惠关系，立即收回错误言论，切实把对华承诺体现在实际行动上。 China's provocative statements and coercive economic response, they are very unhelpful and they undermine regional stability. Instead of apologizing for and compensating, Japan is now revising and moving toward becoming military power. 교수님, 가장 이 상황이 우려스러운 지점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아니라 이게 진영전으로 비화되면 국제 질서가 전반적으로 혼란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지도에도 나옵니다만은 사실 우리 서해가 있고 그 일본과 중국이 지금 센카쿠 열도 랴오이다오라고 하는 그 섬을 둘러싸고 영유권 갈등을 하고 있고 거기를 이제 우리가 동중국해라고 그래요. 그 밑에가 남중국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중국의 해안선을 둘러싸고 남중국해까지 만약에 타이완이라는 지역이 중국의 통제력에 들어가면 미국과 일본의 이 동맹 구조 이런 것들이 이 소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서태평양 지역의 전력에 결정적인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완을 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있습니다. 1979년 1월 1일에 미중이 수교를 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4월에 미국의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대만을 지원해 주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만은 사실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50년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매우 친일적이죠.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의 압박이 너무 세우니까 결국은 대미 대일 외교를 강화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견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영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을 두고 중국과 같은 편이 뭐 수십 년간 그랬고, 물론 모든 부분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미라는 입장에서는 공동의 보조를 취하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에 대해서 우리보다 역사적으로 더 강경합니다. 일본의 침략, 그리고 이 수정주의, 역사 수정주의, 왜곡주의 이런 데 대해서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강경해요. 그게 지금 한국령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을 지원하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또 할 수 없이 미국과 가까워야 되고, 그러면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대만은 당연히 미일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군사적인 요소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 된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가 이 중일 갈등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한테도 미칠 여파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뭐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오면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뭐 관광객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하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중간고리를 우리한테 좀 더 가깝게 끌어당기려는 중국의 입장도 있어요.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한미일 삼각 공조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미는 동맹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중국이 볼 때는 일본 뒤에도 미국이 있고 한국 뒤에도 미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관점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미일 삼각공조에 한국의 고리가 제일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쪽으로 더 좀 가까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술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만 해협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대만 해협은 우리의 중요 수송로거든요. 우리 수출 물량의 45%가 거기로 움직이고 중동 원유의 80%가 그 지역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정, 평화, 안정 유지라는 거는 국제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기본적인 틀을 얘기하면서 최대한 이 중일 간의 이런 흐름, 갈등의 흐름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그냥 뭐 남북방 삼각구조 틀에서 이렇게 하듯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그 핵 추진 잠수함 문제 관련해서 대만 이야기가 팩트시트에 이제 곳곳 좀 담겨 있기도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처럼 대답을 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중국이 만약에 중일 갈등이 아니었으면 우리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그 원잠이나 그다음에 그 팩트시트도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간의 합의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에 포인트가 많은데, 사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불법 핵 개발국인 북한을 용인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NPT 체제에 들어가 있으면서 IAEA 사찰도 받고 있으면서 이제 또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해서 모든 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려는 거고, 지금 북한도 아마 러시아의 원잠 기술을 받아서 원잠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확하게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미국이 얘기하듯이 한국의 원잠을 승인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용이 훨씬 크다라고 미국도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라든가 한국이 삼면이 바다인 사실상의 해양 국가로서 우리의 해양 군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밖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외교 무대에서 정말 말 한마디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민감한 요즘이었습니다.